얘, 준호네 어디쯤 왔니? 저희 거의 다 도착했어요. 아, 동서, 여기 진간장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이 앞에 마트에서. 다 떨어졌는데 여분이 없네. 어머, 형님, 벌써 요리 시작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전 근무가 생겨서. 죄송해요. 얼른 가서 제가 도울게요. 같이 해요. 아니야. 동서는 도착하면 거실 가서 쉬고나 있어. 내가 요리사인데 뭘 두 사람이나 화구 앞에 있어. 아, 그래도 어떻게 형님이 일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전이라도 부칠게요. 됐어, 됐어. 정 불편하면 식탁 위에 있는 기본 재료나 좀 다듬어줘. 알겠어요. 금방 가서 손질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휴, 우리 막내 며느리 참 싹싹해서 좋네. 그러게 어머니, 동서가 사람이 너무 착해요. 에이, 뭘요. 어머니랑 형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저도 뭐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럼 저희 여기 마트 들르는 김에 샤인머스켓 좀 사갈까요? 아니다, 됐어. 뭘 또 그런 걸 사와. 그냥 간장만 사오라니까. 어머니랑 형님 두 분 다 좋아하시잖아요. 얼른 들고 갈게요. 아휴, 참 됐다니까. 저 형님 이거라도 집에 가셔서 요리하지 마시고 사서 드세요. 기프티콘 상품권. 어머, 동서, 뭘 또 이런 걸 다 주고 그래. 명절 음식도 많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럼 명절 음식 다 드시고 이걸로 외식이라도. 제가 근무가 들쭉날쭉이라 항상 제대로 도와드리질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요. 정말 난 이래도 되는데. 고마워, 동서. 잘 먹을게. 내가 원래 업이 요리이기도 하고 요리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래. 너무 불편해하지 마. 게다가 동서는 병원 일도 고될 텐데 당연히 와서 쉬는 게 맞지. 너무 균염치 말고 편하게 생각해. 형님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항상 감사드려요. 그래도 이건 제 작은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알았어. 고마워, 동서. 아니에요. 항상 제가 더 감사하죠. 아이고, 삭신이야. 나 이번에 추석 끝나고 물리치료만 2주 받았어. 헐, 어디? 허리? 야, 나는 이틀을 꼬박 알아 누웠어. 진짜 세상 모든 제사란 제사는 다 멸종했으면. 어머, 자현이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되묻는 거 봐. 진짜 너무 부럽다, 진짜. 야, 나도 평소에 집안일 다 하고 그래. 뭘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 평소 하는 집안일이랑 명절 때 하는 집안일은 차원이 달라. 맞아, 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진짜. 아니,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아휴, 정말. 나도 어디서 요리사 형님이나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새삼스럽게 생각하니까 진짜 신기하다. 보통 요리사들이 집에서 더 요리 안 한다던데.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는 하루 종일 콜센터 있으니까 전화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싫던데. 나도 진짜 신기한 것 같아. 형님은 요리를 업으로 하는 것도 좋아서 하는 거라서 큰 스트레스가 없대. 대단하시다. 시어머니도 엄청 좋다며? 어떻게 부잣집 시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지? 젠장, 나는 어쩌다 분수에도 안 맞는 맏며느리가 돼가지고 이 고생이지. 종갓집 노예는 이만 애들 데리러 가볼게. 선영이 화이팅! 화이팅, 종갓집 며느리! 지금 엄마 모시고 병원 왔어. 의사 말로는 폐렴 증상이래. 많이 심각하대? 많이 안 좋긴 하대. 일단 입원 수속 받고 오늘 바로 입원시켜드렸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그러시지? 원인은 뭐래? 아까 당신 전화 받고 너무 놀랐어. 그걸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일단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받으면서 며칠 있어 보고. 그리고 나서도 나아지지 않으면 큰 병원을 가보래. 바로 큰 병원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덜컥 병 키우면 더 고생하실 수도 있잖아. 오늘 병원 올 때도 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많이 불편해 하셔서 큰 병원 가더라도 며칠 쉬시고 가셔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이따가 퇴근하는 대로 나도 갈게. 당분간 계속 같이 있어 드려야겠다. 하필 형수도 출장 중이라 당신 힘들겠네. 애들은 내가 챙길게. 에이 이거야말로 내 업인데 뭘. 형님이 맨날 음식 도맡아 하시면서 그러잖아. 자기 업이라서 괜찮다고. 나도 간호사가 업이라서 괜찮아. 고마워 여보. 형, 엄마 안 보러 와? 엄마 아직 입원 중이셔. 엄마 쓰러진 지 사흘이나 되셨는데 어떻게 코빼기 하나 안 비칠 수 있어? 당연히 보러 가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근데 요즘 감사 기간이라 진짜 너무 정신이 없다. 계속 11시, 12시 퇴근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남의 병문안 오래? 형수도 출장 중인데 형까지 안 오면 어떡해. 엄마가 내색은 안 하려고 하시는데 엄청 서운해하셔. 이번 주만 지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이야. 야, 내가 그리고 뭐 나만 쫓아고 일하는 거야? 내가 일해야 엄마 병원비도 대드리고 하지. 뭐래? 엄마가 돈이 없냐? 우리 가족 중에 엄마가 돈 제일 많구만. 형은 진짜 형수가 하는 거에 반에 반만이라도 엄마한테 잘해라. 형한테 말하는 싸가지 봐라. 야 이 새끼야, 네가 형이야? 어? 네가 형이냐고. 지금 내가 싸우자고 연락했어. 큰아들이라는 인간이 엄마가 위독하신데 얼굴 비칠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내가 노냐? 지금 놀아? 이 새끼가 지금 이번 주 내내 집에서 4시간 자고 나와서 일하는 사람을 불효자로 몰고 가려고 하네. 형, 회사도 병원 근처인데 30분 시간을 못 내? 그게 말이 돼? 네가 지랄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엄마 찾아가고 돌봐드려. 네만 잘난 척 하지 마 새끼야. 그래, 알아서 하시든지 해라. 하여튼 재수없는 새끼. 동서, 어머님 괜찮으셔? 나 지금 막 호텔에서 짐 풀고 핸드폰 켰는데 깜짝 놀랐어. 지금 좀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병원에 계속 누워있어야 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신 상태예요. 오늘 막 퇴원하셨는데 앞으로는 통원 치료만 해도 괜찮으실 거라네요. 그래? 다행이네. 어머니는 뭘 하셔? 크게 통증은 없으시대? 동서가 혼자 고생이겠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일 고생이시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지금은 열도 다 내리고 통증도 괜찮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형님이 혼자 살림 다 도맡아 하셨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힘들면 안 되죠. 다행히 한시름 놓았네. 내가 일 끝나고 입국하는 대로 금방 가볼게. 네, 그동안 제가 잘 간호해드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 잘 보고 오세요. 그래 동서, 고마워. 당신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차다가 퐁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 엄마 말이야. 어떻게 했길래 병원 조금 다니는 정도밖에 안 되냐고. 무식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럼 한 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정정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래 보험금이 그냥 턱하니 나오겠다 아주. 우리 중에 전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그 전에 다른 병 치료 안 했던 적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기저질환 있는 상태에서 가셔야 일말의 의심도 없이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선에서 보험을 들어놨으면 나도 이렇게 힘들게 공들일 필요 없었지. 근데 당신이 너무 대놓고 사망보험만 수두룩하게 들어놨으니 나라도 그럴듯하게 해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여간 쓸데없는 걱정으로 일을 어영부영 처리해놓고 말이 많아. 한국 다시 들어오는 대로 엄마한테나 가봐. 아휴, 저 무식한 새끼. 너 지금 남편한테 그게 할 소리야? 일하러 간다. 야! 동서, 나 오늘 입국했어. 지금 공항에서 바로 어머니 집으로 와서 좀 봐드리고 있어. 오늘은 내가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 동서는 좀 쉬어. 나 없는 동안 혼자서 고생 많이 했어. 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동서, 근데 여기 양념장 모아두는 통 동서가 손댔어? 아, 네.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좀 있어서 몇 개는 버렸어요. 왜요? 혹시 제가 실수했나요? 아니야. 너무 고맙다고. 언제 한번 내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몇 개 확인 못한 것들이 있었을 거야. 잘 찾아내줘서 고마워. 에이, 뭘요. 오히려 형님이 너무 깔끔하게 정돈해 놓으시고 분류도 잘 돼 있어서 제가 엄청 많이 배웠어요. 확실히 전문가셔서 그런지 저희 집 살림이랑은 차원이 다르시던데요. 무슨 소리야. 어쨌든 나 당분간 일은 좀 빼놨으니까 동서 그동안 밀렸던 일하고 쉬고 있어. 동서가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 확실히 전문가의 간호라서 다른 건가? 어머, 그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얼른 쉬어. 다음에 보자. 네, 형님 감사해요. 3주 뒤. 여보, 지금 엄마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형이랑 형수가 급하게 응급실로 데려갔대. 나도 병원 거의 다 와가는 중이야. 뭐? 어머니가? 오늘 오후에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면서 정신을 잃었대. 어떻게 그런 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에 띄게 차도를 보이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심해지셨다고? 자세한 건 나도 병원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알 것 같아. 나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너무 당황스럽네. 특별히 더 안 좋아질 일이 없었는데 왜 악화되신 거지? 그때 의사 말로는 분명히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나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저번에는 안색도 다 돌아오시고 너무 멀쩡하셨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야?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뭘 하셔? 자기네들도 모르겠대. 어제 점심까지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오후부터 기침이 심해지셨다고. 그런 증상이 갑자기 나올 수가 있나? 일단 내가 알게 되는 대로 연락을 줄게. 당신은 일 보고 있어. 알겠어.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줘. 5일 뒤. 내일 오후 발인이니까 너랑 재수씨 집에 잠깐 다녀와. 어제도 여기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잖아. 우리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먼저 다녀와. 그래요. 저희가 계속 있을 테니 잠깐이라도 눈 붙이고 와요. 여기 딱딱한 데서 계속 있지 말고. 그래, 고마워요. 잠깐만 다녀올게. 형이랑 형수도 한번 다녀와요. 어차피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 알았어. 어차피 내일 다녀오면 그때 쉬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생각하지 말고 갔다 와도 돼. 애들도 피곤할 텐데 가는 김에 저희 집에 다 데려갈게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좀 쉬세요.
아휴, 뭐하러 그래. 동서도 피곤하면서. 아니에요. 저희야 침대에서 쉬다 오는 거지만 두 분은 아니시잖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 편히 쉬고 와. 여보, 저번에 나 출장 갔을 때 어머니 보험 2개 더 틀었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휴, 못 살아. 내가 여기서 더 들면 의심받는다고 했지. 일도 바쁘다는 양반이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어. 아니, 엄마 곧 가실 건데 하나라도 더 땡길 생각을 해야지. 곧 가실 건데 누가 봐도 위독한 상황에서 보험을 2개나 더 드는 게 정상이야? 당신 눈에는 그게 자연스러워? 엄마가 또 아플까 봐 들었다고 하면 되잖아. 그때 가입할 때도 그렇게 말하고 가입했구만. 뭔 소리야. 다 다이렉트로 가입해놓고. 어휴, 하여간 설치지 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말 더럽게 안 듣네. 뭐? 지금 뭐라 그랬어? 제발 쓸데없는 행동 좀 하지 말라고. 당신이 계속 다 된 밥에 잿가루 뿌리려고 들잖아. 지 남편한테 말하는 싸가지 봐라. 야, 그 돈이 네 거야? 네 거냐고. 내 엄마 돈이야. 다 나한테 떨어지는 거라고. 보자 하니까 옆편네가 남의 엄마 목숨값을 지 돈인 것 마냥 생각하네. 그래서 그 돈 나 없었으면 이렇게 받을 수 있었어? 내가 그 돈 이렇게 빨리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 거 아니야.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나한테 이따위로 굴어? 엎드려 절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지. 내가 먹였어? 엄마 밥 내가 차려줬냐고. 죽으라고 코사 지내면서 꼬박꼬박 엄마 밥에 제초제 뿌린 건 너잖아. 그걸 알고 있는 니는 공범아니야? 정도껏 멍청해야 같이 뭘 하든가 하지. 내가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게 끝까지 지 남편한테. 내가 엄마 유산 받으면 너한테 한 톨이라도 나눠줄 것 같아? 나한테 이따위로 구는 여편녀한테 줄 돈은 단돈 1원 한 장도 없어. 알았네, 알았어. 우리끼리 싸운다고 뭐가 돼? 나가서 편의점에서 마실 것 좀 사올 테니까 안에 있어. 아주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들고 있어. 시원한 걸로 사와. 5시간 뒤. 도련님, 동서 빨리 와줘. 지금 남편이 쓰러져서 응급실로 옮겼는데 위독하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 지금 막 일어나서 준비 중이에요. 근데 아주버님이 위독하다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남편이 실수로 물인 줄 알고 제초제를 마셨대. 뭐라고요? 이따 어머니 장지에서 쓰려고 가져다 놓은 걸. 나 너무 무서워. 빨리 와줘. 형님, 진정하시고 일단 침착하세요. 그래도 병원에서 일이 터졌으니 바로 수습하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지금 의식이 없고 이 사람 너무 심각한데. 형수, 지금 혼자예요? 누구 같이 없어요? 혼자야. 우리 남편 어떡해. 아이고, 우리 남편 어떡해. 잠시만요. 지금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사에서? 남편이 통화 중이에요. 형님 지금 어디세요? 어디긴, 응급실이지. 남편이랑 같이. 거기 그대로 계세요. 보험사 직원 갈 거예요. 보험사 직원이? 왜? 그래. 얼른 오시라고 해줘. 지금 도착하셨다는데 만나셨어요? 동서, 뭔가 이상해. 경찰이 와 있어? 보험사 직원이랑 경찰이 왜 같이 오는 거야? 안심하세요, 형님.
저희가 형님 걱정돼서 부탁드린 거예요. 뭐? 형님 혼자 계시면 걱정되니까 같이 계시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통서 일부러 이러는 거야? 네? 뭘요? 통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저희도 지금 막 건물 앞이에요. 곧 가요. 경찰 만나셨어요? 인사하셨어요? 형님! 저와의 대화에서 이상함을 느낀 형님은 그대로 도주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3주 전 주방에서 제 초제를 발견했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때는 정말로 형님이 정리를 잘 못한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주버님의 사고 소식을 알려오자마자 그때 주방에서 봤던 제 초제부터 번쩍하고 떠오르더라고요. 보험사에서는 이미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직원이 파견나온 상황이었고요. 아주버님이 마실 물과 제 초제를 같은 병에 옮겨 담는 것이 CCTV에 찍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멋있고 착한 형님이 살인자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도 항상 주변인들을 잘 살피시길 바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무서운 경험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신가요? 저는 20대 직장 여성으로 현재는 남편과 이혼해서 홀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해온 데다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과 떨어지고 나니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느껴지는데요. 주변에서는 혼자 살아가게 될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해오지만 울타리가 아닌 족쇄나 다름없었던 시부모님들과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나니 무엇이든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허구한 날 로또 복권만 사면서 돈을 탕진하던 남편과 뻔뻔하고 사납기 짝이 없던 시모에게 참고만 살아오던 제가 이혼으로 복수해준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 나 주식이 떨어져서 그런데 30만 원만 출금 좀 해봐라. 로또 복권 좀 긁어서 만회하게. 주식이 떨어진 거랑 로또 복권으로 만회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래? 오히려 그러다가 돈 더 잃을 수도 있잖아. 이 사람아, 운이라는 건 원래 총량이 있는 법이야. 주식으로 꼬랐으니까 로또 복권으로 채울 수 있게 조상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냐? 나 왠지 꿈도 좋았던 것 같으니까 올 때 현금 두둑이 뽑아서 오기나 해.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이럴 때가 아니잖아. 아버님 당뇨에 몸도 안 좋으셔서 쓰러져 있으신데 병원비 나중 생각하면 미리 모아야 하지 않겠어? 이러다가 병 더 커지시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돈을 써? 어차피 푼돈 모아봤자 인생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못 벗어나. 한 방 크게 터뜨리려면 주식이든 복권이든 딱 붙잡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당신은 허구한 날 집에서 백수나 다름없이 집에만 있고 아버님 병 터지고 요양원 겨우 한 달 쓰고 그 뒤로는 돈 없다고 내가 다 돌보고 있잖아. 우리 1년 넘게 살아오던 집까지 팔아치워서 합가까지 한마당이면 당신도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거참 로또 복권 오늘 운이 엄청나게 좋아지려고 그러나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아주 기분이 잡치네. 당신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증권회사 때려치울 때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 나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해놓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황 바뀐 것 좀 봐. 일은 나 혼자 해. 집안일도 내가 맡아. 아버님 병시중까지 해야 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통 모르겠다. 말은 똑바로 하자. 일을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프리랜서처럼 집에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 크게 터지면 너 월급 내가 1분만 해도 벌거든. 그리고 집안일은 네가 당연히 해야지. 여자인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더니 이제 당신도 어머님께 완전 다 물들었구나.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거야? 닥치고 올 때 돈이나 들고 와. 30만 원이라고 분명히 내가 말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합가까지 하게 되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상황이라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제 책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일에 집안일에 당뇨를 앓으시는 아버님의 병시중까지 정신이 없던 중이었는데요. 몸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힘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가족들이 저의 고생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든든하게 기둥처럼 버텨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가끔 내가 모진 말 한다고 하더라도 본심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금만 더 고생하자꾸나. 언젠가 우리 집에도 볕들 날이 오지 않겠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힘이 나네요. 사실 그이가 집에서 손 하나 꼼짝하지 않아서 아주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문제야 내가 말은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런 집안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싶다. 정 힘들면 내가 도와줄 테니 네가 혼자서 해보고 나한테 말을 하든지 하거라. 그러고 싶은데 요즘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요. 어머님께 제가 부탁드리기 죄송스러우니 남편한테 한번 다시 말을 해볼게요. 너 시애미가 고맙다고 하면서 눈치 봐줬더니 말이 우습게 들리니? 내가 분명 남자가 할 일이랑 여자가 할 일 구분하라고 말했잖니. 왜 자꾸 명호를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럼 어머님은 이대로 계속 아버님 아프신데도 요양병원 안 보내실 생각이세요? 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내가 약속하마. 우리 명호가 주식 일을 그래도 하고 있잖니. 걔 증권회사에서도 에이스였으니 앞으로 하는 일 족족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잠시만 네가 좀 희생해주렴. 네가 아니면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시어머니가 부탁한다. 응? 어머님이 하신 말씀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이 한 약조를 따르겠다고 대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뇨 외에도 다른 합병증까지 겹쳐서 더 위중해지신 아버님의 병수발을 저 혼자 책임지고 집안일에 직장까지 생활하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틈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빠,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주변에 법 좀 잘 아시는 분들 없으신가? 변호사라든가 법무사 쪽으로 빠삭하신 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전 서방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잘 생각했다. 진즉에 그 집안에서 탈출하라고 하는데 왜 버티고 있나 했어. 이혼해서 탈출하려는 건 맞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니? 이혼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야 이거사. 생각을 해봐. 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해도 내가 고생한 것만큼 충분한 위자료 받기가 애매하잖아. 그리고 내가 했던 고생들 인정받을 만한 증거며 자료도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꼬박꼬박 보고하면서 내가 병간한 거며 집안일 한 거며 직장일 한 것까지 깡그리 다 남겨놓을 생각이거든. 그래야 이 집안 돈 뜯어내서 내가 고생한 대가 받고 결혼 후에도 자립할 수 있지 않겠어? 조금 더 무르익었다가 이혼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다가 네가 너무 힘들까 봐서 걱정이다. 정말 이유는 돈 하나 때문이니? 결혼 전에는 새삼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것처럼 나 속인 남편이며 무던한 시모인 것처럼 속인 그 인간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그래. 내 인생 갈아 넣어서라도 이 집안에서 조금 더 버텨서 돈 충분히 뜯어낼 거야. 그러니까 제발 믿고 따라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그걸 따르도록 하마. 그 사이에 사돈이며 전서방한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렇다면야 내가 변호사분이랑 상담할 일도 없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하여튼 주변 분 중에 좋은 변호사분 꼭 알아봐줘. 알겠지? 바로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과 시모에게 엄청난 귀책이 있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제가 위자료를 받기에 유리한 증거들도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고 제가 순종적으로 굴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남편의 주식 일은 잘 풀릴 기미가 전혀 없었죠. 올 때 60만 원 뽑아와. 오늘 완전 주식 말아먹은 날이라 로또 복권으로 만회하게. 여보, 제발 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당신이 로또 복권으로만 날린 돈 합치면 벌써 2천만 원은 되겠다. 중독 치료부터 받고 제발 주식 일에 매진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좀 해. 야,
주식 일이 무슨 밭에서 무 뽑는 것처럼 시간 투자하는 대로 성과가 나는 일인 줄 아냐? 그것도 다 미끼를 들이워놓고 진득하게 기다리기도 할 줄을 알아야 하는 거야. 알아? 나야 주식에 대해서 당신만큼은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 하는 일 안 풀린다는 거 확실히 알고는 있어. 주식에 묶어놓은 돈도 당겨 쓰고 위태위태하다고 당신이 친구랑 말하는 것도 다 들었거든?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제발 직장 좀 가자. 자꾸 정신 나간 소리로 사람 열받게 하지 마라. 네가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면 생각이란 걸 해봐. 어차피 아빠는 당뇨에 합병증까지 와서 요양병원에 보내서 입원시키는 것만도 돈억 단위로는 깨질 거야. 맞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합가할 때 팔았던 집도 나중에 새로 사야 할 거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생활보다 조금 편해지기라도 하면 좋겠어. 남편이 말을 하면 끝까지 들어. 이년아, 여하튼 집도 장만하고 아빠 병원도 보내고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할 거 아냐. 그러려면 너랑 내가 월급쟁이 생활해봤자 답이 있겠냐? 답이 있겠냐고. 그래서 당신이 일확천금 노리고 날린 돈을 합치면 작은 집은 이미 장만하고도 남았어. 어머님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런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으니까 나도 삶에 낙이 없어.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왜 없어 이 여자야. 앞으로 당신 떼돈 버는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될 거라니까. 주식 대박 터뜨리고 잘 정리만 하면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월급쟁이 봉급만큼 버는 생활 가능하다고. 우리 건물 가지고 건물주 소리 듣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남편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저의 집안에 비하면 형편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도 돈 조금 더 아끼겠다고 요양병원에 시아버지를 보내는 대신 저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지쳐서 제발 일을 분담하자고 할 때마다 이러한 말로 수없이 유예를 시켜왔기도 했고 결혼 전에 달콤한 말에 이미 속아 넘어간 적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쨌거나 집안일과 직장일과 병시중을 3년 동안 하게 되니 저는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슬슬 제가 생각했었던 이혼 계획을 실행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선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마음이 갑갑해서 묻는다. 내 나름도 알아보니까 네가 그동안 모은 자료면 이혼 문제없이 가능하고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다던데 언제쯤 그 집에서 탈출할 거니? 집안일 혼자서 다 하고 병시중에 바깥일까지 하게 된 게 거의 몇 년이 넘었고 도중에 힘들다고 몇 번이고 요청까지 했었다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혼하려고 하던 참이야. 네 시어머니랑 남편처럼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로 떼어먹으려는 건 아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두 사람인데 설마 내가 흉내를 내겠어? 아빠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지? 힘든 거 얘기할 때 들은 척도 안 하면서 권위나 내세우다가 나중에 내가 발끈하면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거짓말로 시간 끄는 인간들이라고.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괘씸해서 네가 말리지만 않았어도 사돈댁 완전히 뒤집어 놨을 거다. 네가 무슨 원더우먼도 아니고 몸은 하나인데 병간의 집안일에 직장일까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그러니까 하루바삐 이혼하는 게 좋겠다는 말 아니냐?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지금까지 확실히 유리해진 시점을 기다렸던 거야. 남편도 이제 돈 슬슬 다 고갈되고 있는 것 같고 시모한테서는 그래도 돈 나올 구석이 있는 정도니까 지금이 딱 좋겠다 싶은 시점이네. 그리고 내가 말했었던 각오에 대해서도 아직 기억나? 그래, 네가 없으면 아예 생활이 안 돌아갈 정도로 필요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게 해줄 거라며. 처음에는 애가 무슨 고집을 부리나 싶을 정도였는데 기어코 독하게 버텼구나. 아빠 딸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내 인생 망친 인간들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 남편과 시모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혼을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고 이제 결정만 내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고생해왔던 저를 불쌍히 여긴 하늘이 기회를 준 것일까요? 당시에 저는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거의 한계에 다다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과로로 회사에서 아예 기절을 해버리게 됐죠. 어머님, 저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실려왔어요. 죄송하지만 시아버님 식사 좀 부탁드릴게요.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지금 네 시아비가 밥 못 먹어서 골골거리는 거 간신히 발견해서 내가 살려놨다.
건강한 애가 좀 힘들다고 쓰러졌다는 핑계나 대고 기만질 하려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 정말 다치는 바람에 몸이며 마음이며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로로 며느리가 고생했으면 고생했다고 솔직하게 말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고생해야 내가 고생했다고 말을 해주지. 집에 오면 세탁기 있겠다, 식기 세척기 있겠다, 따뜻한 물도 나오겠다. 네가 대체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생색이니. 더군다나 나나 명호나 별로 먹지도 않아서 밥 차리는 것도 힘들지 않을 텐데. 어머님, 남들한테 물어보고 제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직장, 집, 병시중까지 3개 다 하면서도 실망하게 해드린 적 365일 중에 얼마나 되는데요? 오냐, 말 잘했구나. 365일 동안 얼마나 실망하게 했냐고 물었니? 너는 하루하루가 나한테 실망스러운 며느리였다. 에라 정신 나간 년아, 시아버지가 아픈데도 지 힘든 것만 내세우면서 가족들한테 책임이나 전가하려는 년.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내 시절 들려주면 아주 까무러치기라도 하겠구나. 응? 어머님 때가 어떤지는 제가 알 바 아니죠. 지금 제가 당장 죽을 것 같고 저랑 비슷한 나이대 여자들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힘들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머님도 원시시대 여자보다는 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집안 가장 큰 어른인 시아비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아주 어른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구나. 이 싸가지 없는 것, 당장 들어와라. 집에 들어오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줄 알고 있거라. 알겠니? 하, 미친년. 너나 집에서 딱 기다려. 뭐? 미친년? 너 지금 시모한테 미친년이라고 했니? 그래, 과로 때문에 힘들어서 병원 왔는데도 싸가지 없다느니 왜 안 챙겼냐느니 이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네. 집에 댁 잘난 아들 처박혀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던데 그 인간을 시키지 그랬냐? 이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에 대고 막말을 해. 너 당장 튀어오거라. 가만히 둬선 안 되겠구나. 너나 집에서 딱 기다리라고, 이 미친 여자야. 저는 그동안 시집살이와 일, 시부의 병시중까지 3년을 병행해서 쓰러지고 말았고 링거를 맞아 간신히 회복된 몸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간의 서름을 갚아줄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제가 흉흉한 표정을 짓고 있자 튀어오랄 때는 언제고 겁을 집어먹은 시모는 문에 서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밥이나 얼른 차리라고 하더군요. 겁을 먹었으면서도 여전히 강압적인 그 말투에 화가 났던 저는 대답 대신 시댁에 있는 그릇이며 반찬통을 집어던지고 개박살을 내는 등 아주 난장을 피워놨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던 남편은 무슨 소란이냐며 나오더니 저의 따귀를 때리려고 손을 들더군요. 저는 지지 않고 그 면전에 출금해 온 100만 원을 집어던졌습니다. 로또 값에 깨진 시끼며 반찬값이나 하고 얼른 이혼이나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요. 설마 하니 이런 초강수를 둘 줄 몰랐던 것인지 벙찐 표정을 짓던 시모와 남편의 모습을 보니 속에 있던 채증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는데요. 집을 빠져나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와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죠. 예, 내가 생각을 해보니 너한테 좀 표현이 과했었던 것 같구나. 늙게 되니 입이 주책인가 맘이랑 다르게 말이 불쑥불쑥 나갈 때가 있어. 미안하다. 맞아. 엄마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고 나도 이번 일로 나름대로 반성했거든. 그런데 솔직히 당신도 반찬이며 그릇 박살낸 건 좀 아니잖아. 인정하지? 그래도 이번엔 당신이 저지른 잘못 용서해 줄 거거든. 생각을 해봐라. 너희 이혼하게 되면 애가 주식에 매진할 시간 줄지. 내가 이 늙은 몸 이끌고 명호 아비까지 돌보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니? 이 와중에도 댁들 미래 걱정이나 하는 거 보니까 견적이 충분히 나왔어. 나는 이혼 물릴 마음 없으니까 꺼져. 예, 내가 용서해주겠다잖니. 이번 기회 놓치면 너 정말 후회한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게 될 게 후회고 저는 인생 아주 편해질 것 같으니까 남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그간의 확실한 고생에 대해서 증거자료 또한 충분하니 이를 인정받아 두둑한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보라는 게 정말로 있는 것인지 저를 대신해 집안일을 혼자 하느라 무리한 것인지 시모는 허리 디스크를 앓게 됐다는 소식 또한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던 주식 일을 관두고 증권회사에 들어가게 된 남편은 회사 일과 병시 중의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죠. 병으로 쓰러진 시부모에게 죄송한 마음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가 죗값을 치른 셈이니 동정하지 않고 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